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고양이 보호자분들, 그러니까 고양이 키우는 집사분들이 꼭 아셔야 될, 고양이가 행복하게 지내려면 반드시 아셔야 될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. 고양이 행복의 키워드는 결국 키워드는 공간입니다. 공간. 고양이는 영역에 대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. 가장 핵심은 화장실, 그리고 쉴 곳, 다른 말로는 숨을 곳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숨을 곳. 그리고 세 번째로 놀 곳. 이것은 생활 공간이죠. 네,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하고 알고 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고양이의 행복이 좀 많이 갈리게 됩니다. 일반적으로 보통 넓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는데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좁은 공간에서 고양이랑 생활하는 경우에 그 공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경우를 꽤 많이 보는데요. 그래서 실제로 이런저런 약에 대한 처방보다도 보호자분과 실제 집의 구조나 배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 부분에서 해법을 드렸을 때 약 없이도 잘 치료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겪습니다. 특히 화장실을 설정할 때는 고양이의 본능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. 고양이가 결국 자기 배설물을 땅에 묻는 행위는 두 가지 의미 있을 수 있어요. 천적들이 자신의 위치를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. 두 번째로 나의 먹잇감들이, 뭐 쥐들이겠죠. 쥐들, 야생에서는 작은 동물들이 나의 배설물로 인해 나의 존재를 눈치채는 상황,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화장실의 배치 아주 중요한데, 화장실에서 배뇨를 하는 그 순간에 고양이는 스스로 매우 약한 상황이 됩니다. 취약한 상황. 나의 배설물을 노출시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태죠. 그래서 고양이 화장실을 일단은 이런 후드가 있는 후드형으로 놔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. 후드형은 이제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. 냄새나 먼지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나니까요. 하지만 고양이 입장에서 이 안에서 냄새나 먼지에도 조금 노출이 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안에서 배변 배뇨를 할 때 도망가기 쉽지 않죠. 그리고 주변을 관찰하기도 쉽지 않아서. 그래서 그냥 이런 낮은 형태의 오픈형 화장실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. 오픈형 화장실을 배치를 하되 이 화장실이 좁은 공간이어도 2개 정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. 한 마리를 기르신다면요. 2마리를 기르신다면 3개 정도 배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놔서는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 이쪽으로 진입하는 현관과 신발장이 이쪽에 있다면 신발장이나 현관 주변에는 두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배변 배뇨를 할 때 누군가가 드나드는 것도 스트레스고, 이쪽으로 외부와 연결된 통로라는 걸 고양이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배변과 배뇨를 하는 행위가 마치 우리가 야외에서 노상방뇨를 할 때처럼 좀 불안한 기분, 그런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. 안쪽으로 위치시키는 게 좋고, 안쪽에서도 공간이 허락한다면 가운데 정도가 더 좋습니다. 물론 근데 한 마리만 기르고 계시고 다른 고양이가 없다면 이런 구석자리도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 구석자리 옆에 세탁기나 큰 소음을 낼 수 있는 TV 같은 것들이 있어요. 그렇다면 피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고양이가 선호하는 자리는 결국 주변을 잘 관찰할 수 있고 주변으로 이동이 용이하고 갑작스러운 소리나 사람의 출입이 없는 그런 장소를 찾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쉴 곳, 숨을 곳.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. 요거는 마찬가지로 우리 고양이 너무 예쁘니까 우리가 퇴근하고 들어오거나 외출했다 들어왔을 때 아는 척하고 싶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 고양이가 이 부위로 나와서 나에게 아는 척을 해주면 그때 만지셔야지. 고양이가 내 손이 닿지 않는 캣타워 위, 냉장고 위, 책장 위 이런 데에 위치했을 때 아이를 부르고 막 손으로 만지고 이런 것들은 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.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. 내가 막 만지고 이렇게 나랑 같이 교감을 하다가 지가 쉬려고 올라가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.
거기에 내가 애를 쓰면 손이 닿는다 하더라도 존중해 주시고 거기에 있을 땐 절대 부르지도 건드리지도 않는 그런 존중하는 자세로, 그리고 그런 장소가 만약에 현재 없다면 만들어 주시려고 하셔야 돼요. 꼭 캣타워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뭐 예를 들어 책장 맨 위에 박스를 조금 잘라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쉴 곳, 그리고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숨을 곳, 노출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반드시 한두 군데 정도 만들어 주셔야 고양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놀 곳은 말 그대로 그냥 생활하는 곳인데요. 이 장소가 반드시 넓지는 않더라도 구석구석에 스크래처, 특히 이 현관 주변이나 소리가 나거나 뭐 특별한 가구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스크래처를 군데군데 두세 개 이상 배치를 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없다면 지금이라도 배치를 하셔야 되고요. 원래는 고양이가 이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마련되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. 그렇게 해서 스크래처를 통해서 고양이가 발톱으로 자기가 있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여기가 내 땅이다 라는 걸 알릴 수 있도록, 그래서 안심이 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놀 곳 주변에 스크래처를 배치하시고요. 이 동선에서 화장실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물그릇 2개 정도를 배치하시고, 그리고 밥그릇과 물그릇도 꼭 붙여 놓으실 게 아니라 밥그릇은 밥그릇대로, 물그릇은 물그릇대로 좀 거리를 두시는 편이, 물론 편안한 동선 내에 있어야겠죠. 이렇게 배치하시는 게 고양이들이 특별한 스트레스 없이 보호자분과 실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이런 것 외에도 예를 들어 햇볕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밖을 조망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추가적인 공간들이 배치가 되면 훨씬 더 좋겠지만, 일단은 필수적으로 우리 집에 화장실을 적절한 위치에 놓았느냐, 그리고 그 개수와 형태는 괜찮으냐, 그런 것들. 그리고 두 번째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으로부터 조금 방해가 없는 쉴 곳, 숨을 곳이 마련되어 있느냐, 그리고 놀 곳의 구성은 스크래처와 장난감이나 호기심 같은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간이 좁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내가 배치를 해 두었느냐,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내 집을 둘러보시고 고양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나눈 것 중에 특히나 화장실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. 이것 때문에 병이 많이 생기거든요. 고양이는 화장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어요. 첫 번째로 배뇨 실수입니다. 화장실이 아니라 밖에다 싸는 거죠. 요 문턱이나 바깥쪽 아니면 침대 이런 데다가 소변을 실수하는 경우. 두 번째로 아예 배뇨 곤란 상태가 되는 건데, 이건 이미 질병에 노출됐다는 뜻인데요. 들락날락하면서 한 방울씩 싸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서 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그런 형태로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을 막으시려면 일단 첫 번째 청결입니다. 청결. 무조건 깨끗해야 돼요. 그래서 화장실을 하나 놓는 것보다는 2개 놓는 게 좋은 거고요. 매일매일 치워주시더라도 결국은 한 번 배뇨를 했으면 화장실이 1개인 경우에는 깨끗한 화장실이 우리 집에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. 우리도 아무리 내가 용변을 봤어도 내가 용변 본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간 상태에서 또 보고 싶진 않죠. 고양이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자주 치워주시되 개수를 반드시 고양이의 마리수보다는 많게 두시는 게 좋고요. 두 번째로 모래의 종류입니다. 모래의 종류가 아주 중요한데, 모래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. 뭐 나무 토막 같이 되어 있는 펠렛 종류도 있고 두부 모래도 있고 크리스탈도 있고, 가장 좋은 것은 결국은 벤토나이트입니다. 벤토나이트가 자연적인 어떤 모래와 가장 비슷한 촉감을 주고요. 발바닥에 자극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적당한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벤토나이트가 가장 좋은데, 벤토나이트를 쓰시는 분들이 또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리필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반드시 고운 먼지 같은 입자들이 점점 축적되고, 고양이의 어떤 후각과 청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요. 그렇기 때문에 모래를 반드시 통가리를 해주셔야 돼요. 완전히 다 폐기하고 새 모래를 담는 것을 벤토나이트가 약간은 저품질이면 1에서 2주 간격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. 내가 좀 좋은 걸 쓰고 있다 하더라도 3에서 4주에 한 번은 완벽하게 통가리를 해주셔야만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좀
덜 받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고양이의 공간에 대한 배려, 그것들을 계속 공부하시고 고양이를 관찰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좋겠구나 나쁘겠구나를 고양이 입장에서 고민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고양이가 좀 더 행복하게 보호자분과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일단은 고양이가 사냥 같은 것들을 하면서 중간에 물을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, 야생에서. 그렇죠. 보통 물은 물 먹는 것과 사냥하는 것과 배설하는 것은 한 가지 행동들이 아니에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배변하는 데 근처에 물그릇이 있어도 그렇고, 특히나 다묘 가정이면 더 그래요. 2마리, 3마리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싸움을 유도할 수 있어요. 싸움을 유도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실제 한 마리가 있어도 자기 동선에서 예를 들어 물그릇이 뭐 이런 데 하나 있고 대각선으로 멀찍이 또 하나 있고,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먹는 거지, 밥그릇 옆에 하나, 뭐 아니면은 화장실 옆에 하나, 이런 식으로 한 개만 있으면 애들이 음수량이 따라가질 못해요.